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은 ATC 1급 27번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7번째로 드리는 예제는 이제 좌측에 있는 저도면이고요. 저건데 얘는 딱 봐도 이제 단순하다. 형태가 두 개. 그렇죠? 두 개 딱 봐도 저건 뭐 두 개일 거예요. 누가 봐도 두 개인데 일단은 뭐 바닥판 이건 쉽죠. 그냥 판때기고 이제 가운데에 구멍 하나 뚫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개의 귀퉁이에 이렇게 필렛 들어갔다. 뭐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사각형을 그려서 뭐 요 길이만큼 돌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측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사각형을 그려서 이제 요 길이만큼 돌출을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서리 네 군데에 필렛 처리를 해도 되겠죠. 예, 하지만 전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예,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필렛 같은 경우를 3D 모델링을 하고 나서 필렛을 주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2D 상태에서 필렛까지 다 그려놓고 필렛이 포함된 상태로 돌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면에 보이는 필렛이 포함된 사각형을 그려놓고 19mm의 높이만큼 돌출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구멍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구멍도 돌출하기 전에 미리 구멍을 내놓는 방법이 있죠. 리전 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의 상태에서 연산 처리를 해가지고 구멍이 뚫린 면을 만든 다음에 돌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바닥은 아마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요 상부에 있는 요 형태, 그쵸? 요 형태가 있는데 요거예요. 요 형태를 만들어서 합쳐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좀 간단한데 요것도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속해요. 형태적으로는 되게 간단한데 잘 못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2D를 그릴 때 정면 아니면 우측면 평면에서 그래요. 이렇게 세 개 면에서 주로 그려요. 주로 그리는데 얘는 지금 여기 기울어진 면의 형태를 그려야 돼요. 여기다가 이 면에 맞춰, 기울어진 면에 맞춰가지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수평, 수직 평면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곳이 아닌 곳에 그리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거를 잘 못한다는 건 이제 UCS 제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UCS의 개념을 잘 모르고 UCS의 제어가 잘 안 된다라는 경우에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이제 2D를 그려야 되는 면이 좀 특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일 뿐이지, UCS 제어랑 UCS 개념만 명확하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 부분을 잘 못하는 거는 이제 투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에 4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치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여기 폭치수 없는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만약에 요 폭치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투상이 안 되는 거예요. 폭치수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중심선이 그려져 있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안 적혀 있고 여기까지 얼마인지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치수가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얘의 대칭이고 얘의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얘랑 얘가 대칭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중심선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는 여기 있는 치수의 절반, 그쵸? 절반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평면도에서 보면 이쪽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면에서 봐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즉 여기서 요 중심선에서 요 절반은 뭐다? 요 절반은 반원이다. 반원이다. 그럼 요 절반의 길이가 얼마죠? 70의 절반이니까 35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35가 될 거다. 그렇다면 이 전체 폭은 지름과 동일하니까 얼마가 될 거다? 70이 될 거다라는 건 당연히 이 그림에서 투상만 되신다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폭치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투상을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문제에 이제 누락된 치수는 없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 기울어진 평면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요 길이만큼, 그쵸? 요 길이만큼.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여기 100사라고 길이가 적혀 있으니까
요 길이만큼만 돌출을 해요. 그러면 요만큼 모자랍니다. 그쵸? 길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더 돌출된 부분만큼 충분히 더 길게 돌출을 해서 이제 남는 부분은 잘라줘야겠죠. 잘라주고 그 다음에 합쳐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이해 아니면 UCS의 제어 같은 것만 명확하다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형태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저야 뭐 설명하면서 그리니까는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냥 한 뭐 5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리기 위해서, 자, 이 평면 상태에서 평면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각형과 요 가운데 뚫려 있는 원형 구멍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REC를 이용을 할 겁니다. 렉탱글이죠. 자, REC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이제 165에 78이네요. 그러니까 골뱅이 165,78 해서 엔터 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서 이제 구멍은 여기인데 요 위치가 이제 59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라인에서 여기서 선을 그려서 59를 해줘도 되고, 저 같으면 선 안 그릴 것 같아요. 그냥 서클 해가지고 요 끝에다가 중간점에다가 땅 중심을 찍고 여기서 지름이 15죠. D 엔터 15 엔터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해줘요? 무브. 그쵸? 무브 해서 여기서 쭉 빼가지고 59mm를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을 그리고 뭐 이렇게 작업 없이도 편하게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서리에 뭐 주면 돼요? 필렛 주면 되겠죠. 그래서 F 그 다음에 R을 하고 얼마를 저기가 14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이래놓고 필렛을 어떻게 주느냐? 4번 줘야 되니까 멀티플 다중을 할 거냐? 아니죠. 제가 지금 저 사각형 뭘로 그렸죠? 렉탱으로 그렸죠. 렉탱으로 그렸으면 저 사각형이 지금 뭘로 그렸죠? 폴리라인으로 그렸죠. 폴리라인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때는 4군데가 모두 다 동일한 값의 필렛이 들어간다. 그러면 옵션에 뭐가 있다? 폴리라인이 있다. 그래서 P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자,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면 4군데에 모두 한꺼번에 동일한 폴리라인 값을 넣는다. 저 필렛 값을 넣어줄 수 있다. 뭐 이것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거 굳이 저 필렛을 안 써도 상관없죠. 솔직히 말하면 저거 렉탱으로 끝납니다. REC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릴 때 여기 옵션에 보면은 뭐가 있냐? 필렛이 있어요. F를 하고 그 다음에 필렛 값이 14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찍은 다음에 뭐 골뱅이 165,78 해주면 굳이 필렛으로 둥글게 안 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은 저도 잘 안 써요. 렉탱글에서 이게 저렇게 하는 걸 저도 잘 안 쓰는 게 저게 단점이 뭐냐면 지금 한번 필렛 줘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EC를 할게요. 그러고 나면 저 필렛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다시 뾰족한 사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F를 가서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값을. 그쵸? 필렛으로 가서 R 값을 왜 이상하게 됐지? REC 해서 딱 이렇게 나오면 점을 찍고 나서 했네요. REC 하고 점 찍기 전에 F를 가서 값을 0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뾰족한 사각형을 다시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렛이 들어가 있는 사각형을 항상 그리지는 않기 때문에 저걸 이제 나중에 가면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내가 바꿔놓은지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거 필렛 값도 줬었지?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순간적으로 필렛 값이 나오면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렛을 그 렉탱글에다 직접적으로 주고 하는 건 잘 안 쓰기는 해요. 안 쓰기는. 그게 좀 빠른 작업이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닥에 필요한 형태 2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저는 미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미리 구멍이 뚫린 채로 만들어 놓겠다고. 돌출을 하기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주느냐? 리전 명령으로 면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REG 해가지고 다 선택을 하고 엔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면 하나가 됐을 거예요. 이거 이제 확인해 보려면 이제 VS 컨셉 해보면 이렇게 딱 속이 차 있는 형태가 돼 있죠. VS 2D 와이어프레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SU 서브트랙트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엔터 얘를 뺄 겁니다.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VS 하고 컨셉 해보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면이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그래놓고 이제 등각으로 돌립니다. 등각으로 돌려서 톱에 우측 하단 눌러가지고 등각 돌리고
ext 익스트루드를 해줄 거죠.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 거죠. 그리고 엔터. 높이가 얼마? 19. 그죠? 19 엔터. 19mm를 올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부에 있는 거 그려주면 되겠죠. 일단 상부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선 요 평면, 요 각도를 가진 평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각도를 가진 선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위치에서 104mm만큼 요 센터 위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작업해줘야 되는데, 그럼 각도를 지금 정면도에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면도가 X, Y 평면이 돼 있어야지 저 각도를 우리가 잡아주기 편하겠죠. 그래서 UCS 엔터. 자, 일단 기준은 여기 원의 중심을 잡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 그려져 있는 원의 중심을 잡을 거고, X축은 기존에 우리 X축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뽑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요 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이쪽을 X축으로 잡을 거야 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저는 이쪽을 Y축으로 잡을 거야 라고 설정할 거예요. 그렇죠? X축이고 Y축이야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원점 찍은 다음에 이쪽이 X축이야. 당연히 직격 켜져 있어야겠죠. 이쪽이 X축이야. 클릭. 자, 이 위가 Y축이야. 클릭.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면이 XY 평면이 됐고, 각도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104mm라는 길이를 딱 맞춰야 되잖아요. 104mm라는 길이를 맞춰야 되고,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때 쓰기 가장 좋은 건 뭐다?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상대 극좌표다. 근데 상대 극좌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쵸?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0도. 그쵸? 그리고 각도는 이 각도. 즉, 180도에서, 여기 써 있는 각도를 빼야 돼. 57을. 이거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시험 보거나 그러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암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저렇게 계산하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각도가 써져 있으면 이 각도를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해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7, 그러니까 골뱅이하고 57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기 한 다음에 계산된 값을 넣으면 분명히 123도겠죠. 57도 뺐으니까 123도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23도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저는 이 각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이 각을 그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해요. 자, 위치는 알고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0도는 무조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요 각도인데, 이 각도로 볼 수 있다. 그쵸? 이 각도로 볼 수 있다. 무슨 각? 막곡지각. 57도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7도다. 그러면 선의 길이는 104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골뱅이 하고 104 하고 각도 기호하고 마이너스 57을 입력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려져요. 그럼 이거 반대로 마이너스 57 써가지고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4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죠? 제가 아마 상대좌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마이너스 값, 거리값에 마이너스 값 붙는 걸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초반에 상대 극좌표를 배우는데 거리값에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혼란이 와요. 방향이 양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가지고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해요, 잘.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는 애한테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했지, 절대 초반에 상대 극좌표 배울 초반에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중에 혼자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혼자서 스스로. 왜냐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방향성이니까. 부호라는 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자, 라인 해가지고 여기 원의 중심점을 잡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골뱅이를 입력을 할 거예요. 길이 값을 반대로 마이너스로 뺀다 그랬죠? 마이너스 104. 그쵸? 그 다음에 각도 기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7 해가지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잡힌 거예요. 요 점이 잡힌 거예요. 요 점이 잡힌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자, ESC.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여기에 놓이는 형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진행을 한 형태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를 그려야 돼요. 그리려면은 이 기울어진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축은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 점을 이제 원점으로 잡고, 한쪽 축은 여기서 이렇게 기존에 우리 지금 상태는 Z축이죠. Z축 방향으로 잡아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축은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지금 그려진 이 선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돼요. 여기가 직각이 되게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이 방향을 못 잡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수평 수직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선의 직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선의 직각인 선을 지금 상태에서 미리 그려줘야 돼요. 미리. 그럼 이 선의 직각인 선 어떻게 그리냐? 간단해요. X라인 쓰면 되죠. X라인, XL. 자, 그리고는 여기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해서 이 선을 딱 터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선에 직각인 선이 나와요. 그리고 요 끝에다가 딱 붙여줘요. 그러면 이 직각 방향이 잡혀요. 뭐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선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준다든가, 아니면 여기 뭐 브레이크로 끌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라인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편한 게, 이제 끝점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잡기가 편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두기는 해요. 어차피 그런 작업은 이제 내가 선에 있는 특정 점을 잡을 때 내가 잡는 테크닉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테크닉이 그 정도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난 도저히 저 선에 있는 점들을 자유자재로 못 잡겠다라고 한다면 좀 선을 끊어준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정리는 필요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제 UCS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기존의 이제 Z축 방향, 지금 있는 Z축 방향 그대로 축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선의 방향이 X축이 되든 Y축이 되든 둘 중 하나는 돼줘야 돼요. 뭐가 되든 돼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UCS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찍을 겁니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기존에 이제, 이게 최초 UCS 기념으로 하면 Y축 방향이죠. Y축을 X축으로 잡든 아니면 이 선의 방향을 X축으로 잡든. 근데 이 선의 방향을 잡으려면 지금 제가 여기를 딱 입력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 선이 갖고 있는 다른 점들 중에, 여기나 아니면 요 아래쪽 다른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야 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스냅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이 선은 무한선이기 때문에 끝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잘라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을 끝점으로 잡으려면 어딘가 잘려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못 잡는 거냐? 아니죠. 어떤 선에 이미 한 점을 잡아줄 수 있는 오스냅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Shift 마우스 오른쪽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니얼리스트예요. 근처점이죠. 니얼리스트. 니얼리스트 하면 내 마우스 포인트랑 가장 가까운 그 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줍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자, 전 여기를 X축으로 잡을게요. 땅 찍어주면 X축이 됐어요. 그럼 Y축은, 자, 이 선에서 기존의 Y축 방향. 그쵸? 최초 UCS의 Y축 방향. 그리고 아까 변경된 UCS의 Z축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 방향을 제가 X축으로 요 방향을 Y축으로 잡은 거예요. 요 방향을 Y축으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위쪽 방향, 그렇죠? 이 방향을 X축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방향이 순수하게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꺾여서 이 방향이죠.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치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화면을 좀 돌릴게요. 이쪽이 잘 보이도록 돌리고 생각하면 서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심, 그 다음에 거기 지름이 얼마야? 70이니까 반 지름이 얼마야? 35겠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선에서 아래쪽만 반원이고 위쪽은 사각으로 구성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인. 자, 여기서 위로 35, 반지름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이고, 35가 갔는데, 그쵸. 이쪽으로 70,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시 35.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를 RH.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의 면에서는, 저걸 조인으로 합치시면 여기 있는 지금 호 때문에 이게 스플라인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인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리전으로 면을 만드세요.
리전. RUG로 면을 만들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구멍 파져 있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클. 안쪽에 구멍은 46이죠. 46이면 D하고 46 칠까요? 46. 솔직히 말하면 나누기 2하면 23이죠. 라인, 자 여기서 이쪽으로 23. 아까랑 똑같죠. 이쪽으로 46.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23.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선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R이 G로 합쳐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 면 만들었고 얘 면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면에서 이 면을 지금 빼주면 되겠죠. SU. 자, 이 면에서 엔터. 이 면을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쵸? 하나로 됐죠. 하나만 선택해도 선택이 되죠. 하나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VS 컨셉 바꿔보면 저렇게 구멍이 뚫린 면. 그쵸? 이 면이 뭐예요? 이 선을 따라서 쭉 직진 방향으로 쭉 돌출된다. 그쵸? 저 방향으로 쭉 돌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VS는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돌출을 해주는데, 이 XT 해가지고 딱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돌출하시면 안 되죠. 왜? 여기까지 돌출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돌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돌출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모자라요. 그쵸? 얘가 이제 여기 닿을 때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대체 거기까지 길이가 얼만데요? 저도 몰라요. 그쵸? 이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뭘 해주느냐? 상관없어요. 쭉 길게 가요. 쭉 길게. 완전히, 이 측면에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애매하게 놓지 말고, 요렇게 애매하게, 뭐, 요 끝을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못 맞춰요.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맞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쭉이에요. 과감하게 바닥을 완전히 다 가로질러가지고 쭉이에요. 그쵸? 쭉 해가지고 그냥 탕 찍어서 놓으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뭐예요? 남는 부분 잘라주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잘라주는 거 뭘로 잘라요? 당연히 슬라이스로 자르겠죠. 뭐로 자르겠습니까?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 이래놓고 이제 UCS는 더 이상 이제 바뀌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UCS 엔터 2번 쳐가지고 원래대로 돌릴 거고요. 지금 프론트니까 프론트 우측 상단 살짝 눌러가지고 기본적인 등각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 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워주고 요 가운데 있는 이 선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워줄게요. 자, 그럼 이제 얘 잘라준다. 어디서? 제가 길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길게 지금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잘라주면 돼?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 그쵸? 뭘로? 슬라이스로.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 SL하고 엔터. 그 다음에 누구 자를 거예요? 얘 자를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요 선 따라 그리면 돼요. 요 선 따라 그리면 되는데, 단, 2점 슬라이스 안 돼요. 왜냐면, 2점 슬라이스로 내가, 요 점 찍고, 요 점 찍어가지고, 이 선을 그리면, 슬라이스 할 때, 뭐, 기존에 X, Y 평면과 직각인 방향. 그렇죠? 이 방향으로 올라가요. 즉, Z축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2점 슬라이스는 항상 지금 현재 UCS 상에서 Z축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잘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자를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는 3점 슬라이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점 슬라이스로. 그래서 엔터 한번 더 쳐줘야죠. 엔터 한번 더 쳐주고 어떻게 해요? 아까 계획했던 대로 2점 잡고 2점 잡아서 이 선으로 자를 거야. 근데 자르는 진행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여기서 Y축 방향으로. 내 지금 점선 방향으로 진행해가면서 저 선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칼을 요렇게 찍어가지고 칼을 요렇게 놓은 거야. 칼이나 아니면은 우리 얇은 영화 보면은 얇은 실 같은 걸로 사람 탁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쳐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띄워놨다 그러면 돼. 그리고 이제 3점에서 세 번째로 가는 방향은 뭐야? 이 실이 쭉 이 실로 밀고 가는 방향. 즉 칼날로 밀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라준다라고 생각해서 이 점선의 방향을 딱 따라서 자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딱 클릭. 그래놓고 이제 위아래 두 개로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남길 거야? 위를 남길 거야.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잡아주시면 아래쪽은 싹 날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초 제가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 다 잘려나갔구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UNI
그렇죠? 엔터. 자, 두 개 다 선택하고 엔터. 자, 이거 꼭 합쳐줘야 되느냐? 안 합쳐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ATC 1급에서는 뭐 굳이 합쳐주지 않아도 어차피 포인트 거리만 잡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합쳐도. 자, 그럼 이제 포인트 거리를 확인을 해야겠죠. 정답이 맞는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화면을 좀 돌려주겠죠? 마이너스 VP, 엔터, 1, 2, 그쵸? 똑같은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3P. 포인트를 4개를 찍었네요. A, D, 여기 4분점 C,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D.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나서는 LI, 엔터. 아이고, 잘못했네요. LI, 엔터. 자, 여기 3D 폴리라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길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길이 값이 276.6035. 276.6035.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문제였네, 이번에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7번째 예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